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57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까지 잘 듣고 계시죠? 우리 이제 한 2회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되니까 잘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표의 여러 가지 보호 대상과 관련해서 보호 제도와 관련된 거는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들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전형 상표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상표,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것들의 색채가 있는 그런 상표와 다르게 특이한 상표들,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좀 특이한 것들을 이제 별도로 배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로만 이루어진 상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 형상도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이트라든지 그런 맥주 캔 형상 같은 경우도 문자만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입체로도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상표 등록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 동작 상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 소리, 냄새도 가능합니다. 냄새 상표는 아직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리 상표 요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까똑 하는 소리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비전형적인 걸로 약간 촉각 상표라는 것도 있는데, 촉각 상표도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촉각적으로 그게 상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서는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인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을 받을 만한 상표가 있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 상표, 입체 상표, 홀로그램 동작 상표, 소리, 냄새, 그다음에 위치 상표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표에 대한 이론을 다 정리하시고 나서 특이한 부분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시험에 다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색채 상표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표들입니다. 왼쪽에 이런 것들은 도형과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특이한 상표로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맨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색채가 반 정도 섞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칸 안에 우리가 상표 등록 받을 때 이게 상표 견본을 넣는 데가 있거든요. 8cm, 8cm. 오프라인으로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색으로만 채워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특이한 색채 상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어떨까요? 자, 요거는 사각이라는 도형이 있죠. 그 다음에 흰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색채 상표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상표 이런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색채가 여러 개가 조합된 상표, 이것만을 우리가 특이한 상표로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그냥 일반 상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색채 상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들, 등록 요건 이런 것들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일반 상표와는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 차이 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강의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 상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처럼, 그렇죠? 자, 입체적으로도 우리가 상표라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브랜드입니다. 자, 보는 순간 이게 누구의 제품인지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스쿨리버 같은 경우도 이거 형상만으로도 벌써 이름도 떠오르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요건 약재를 나타내지만 비아그라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캔 아까도 설명드렸고 맥주 캔. 그러니까 입체 형상 자체도 상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디자인이 독특하다면 디자인 보호법으로도 등록을 받아서 보호가 가능하고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도면이 원래 이제 상표 견본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형상이 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2장이나 5장 내에 견본을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약간 형태가 보는 방향이 틀리다거나 그러면 입체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 상표에는 이제 그런 것들 특이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특이 상표의 경우는 제가 두 문자로 그냥 식용유라고 보통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자타 식별력이 좀 독특한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요지 변경, 그렇죠? 그다음에 유사 판단.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식용유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차이가 많고, 여기에 이제 서류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이제 특이하니까 그런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식용유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심지어 이제 입체 상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건데, 우리가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 하면 내부 인테리어들이 있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좀 보호가 좀 어려웠거든요. 심지어 이제 외부에 좀 독특한 이런 것들, 일종의 뭐 이렇게 장식 같은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브랜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인데, 이제 요게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등록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다 예시입니다. 내부 공간이라든지 인테리어가 독특하면 입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도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 상표로도 등록을 받아 놓으면 다른 업체가 따라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네만의 독특한 분위기, 장식 이런 것들이 좀 보호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부정경쟁 방지법 그리고 상표법에서는 입체 상표 이런 걸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뭐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 입체 상표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홀로그램. 그렇죠? 색 보는 방향에 따라서 형상이 바뀔 수도 있고 색상이 변하는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작 상표로 갑니다. 나중에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선택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동적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요? 외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별력 판단할 때나 요지 변경 또는 유사 판단을 할 땐 외관을 되게 중요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장의 여러 가지 변화된 형태가 있거나 그러면 그것들 다 보여주는 어떤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동작 상표.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지만 특이한 부분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상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상표는 특정 위치에 뭔가 표시가 됨으로써 브랜드로서 상표로서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자, 이 유명한 판례가 이게 아디다스 사건입니다. 이게 옆면에 이렇게 세 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이게 하나의 상표 견본이라고 칠 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상품이 스포츠 의류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옷이 아니냐. 그래서 자타식별력이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물품의 형상을 일점 세선이나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색상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칠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부분 디자인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죠. 특정 부분에 대한 브랜드로서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 위치에서 상표가 될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포지셔닝 마크, 위치 상표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전에는 인정이 안 되다가 요 아디다스 판례, 오른쪽에 요 판례가 나온 이후에 요것들이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에도 다 반영이 됐고, 대신 이제 특정 어떤 상품의 형상은 일점 세선이나 점선으로 나타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색상을 달리한다든지 실선으로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무조건 위치 상표 되는 건 아니지만 상표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위치 상표로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전형 상표라고 하고요. 항상 특이한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 강의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식용유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식별력, 요지 변경, 유사 판단.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비전형 상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57회 입문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